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인증의 유무가 메르스 방역의 성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국제 감염 관리 인증이 무엇인지, 또 이번 메르스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고려대병원 적정질관리위원장 박종훈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어나고 또 자가격리자가 5,0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네.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 병원 내 감염 관리 등에 대한 국제인증 유무가 메르스 방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JCI라고 하던데요. 예. 이 국제 감염 관리 인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용어가 좀 잘못됐는데요. 감염 관리 인증이 아니고요. 의료기관 네. 인증이 맞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JCI라는 거는 감염 관리만 보는 인증이 아니고 이제 의료기관 인증인데 네. 그 안에 예. 이제 우리나라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와는 달리 이 감염 관리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비중이 커졌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딱히 감염 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들, 의료 사고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 이제 감염 관리를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적절한 이름은 의료기관 인증이고 이제 그렇죠. 여기서 감염 부분을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 아주 굉장히 그 까다롭게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그쪽에서 이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책자로 된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예. 가이드라인에 맞게 의료기관을 잘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에서는 좀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병원은 병상이라든지 간호사 숫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지표만을 봤다고 한다면은 예. 여기서는 질적인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준비하기가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참 JCI 과정, 이 인증받는 과정이 참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환자 네. 안전부터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통과하고 인증을 받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걸레를 깨끗하게 썼는지, 뭐 고무장갑 후에 손을 잘 씻었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평가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궁금한 점이요. 네. 메르스 같이 그럼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09년에 그 국제 인증을 신청할 때 제가 당시 팀의 리더였고 책임 교수였는데요. 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식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병원 내에 환자나 의료진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 비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고형 비누 있잖아요. 이 고형 비누는 절대로 병원에 두지 못하게 하는 뭐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 관리가 요번에 제가 본 삼성이나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 이후에도 많은 발전이 있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병원 내 감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진국 수준의 그 정도의 시각은 없지 않았을까.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에러가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외국에서 바라보는 병원의 평가는요, 이런 질 관리,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런 고형 비누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그 제가 알기로는 정도까지도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뭐 환자와 가족, 뭐 입주사 직원까지도 어떤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있는데요. 보면 이제 병원의 책임 사항에 어디까지가 돼 있냐면은요. 예. 병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 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용역 회사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려면은 단순하게 병원의 직원과 의료진만의 협조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병원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JCI에서 각 병원마다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권고하는 그 감염 관리 기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그분들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병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이 날 때에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병원 측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빠르게. 예. 두 번째,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 또는 내원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또 따져보기 시작을 하고요. 사실 JCI를 받기 전에 저희 병원에 음압실이 없었어요. 음압실도 없었는데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음압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환자가 생기면 어떤 루트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병원 내 모든 시스템이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JCI 인증을 통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제일 크게 변화된 것은 뭐냐면은 구석구석에 원내 감염,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소지를 없애는 것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상당히 꼼꼼한 절차인데요. 그렇다면 이 국제 인증을 위한 감염병 매뉴얼대로 실행했으면 병원의 메르스 확산을 막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추측이 됐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사실 뭐 막는 것 자체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번에도 보면 사실 몰랐던 경우잖아요. 처음에 내원했을 때부터 아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되게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거는 잠복기가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환자 그 진단이 되고 하니까 아주 처음서부터 막았다.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확인이 된 이후에부터의 대응은 좀 달랐겠죠. 예, 네. 최소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있었겠죠.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주셨는데, 그것이 매뉴얼대로 뭐 모든 병원이 다 할 수 있다 보기도 어렵고, 또 예. 삼성 측에서 그런 거를 또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최소한 국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고 그것을 통과한 병원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대응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국제 감염 관리 인증을 받은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몇 곳 정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병으로는 한 12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군소 작은 병원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제 인증을 거치는 것이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인증을 거친 병원의 수가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그게 또 이것이 이제 확대될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예. 볼 때는 결국 이제 이 의료기관 국제 인증의 이 매뉴얼을 사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대부분을 수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잘 받고 거기에 잘 따르면은 사실은 그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국제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모든 의료기관이 받는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고요. 네. 그런 것들의 그런 병원들이 이제 모범이 돼가지고 주변 병원들로 파급되고,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 평가가 잘 발달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개선을 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아무래도 이제 국제 인증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은 좀 수준은 다르겠죠. 네. 네, JCI 국제 인증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 매뉴얼 중에 이제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특히 방역에 허점을 보인 게 지금 직원 관리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악화됐다라는 원인으로 꼽혀서 지금 JCI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각 병원마다 효과적인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이 직원이나 방문자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나라 다인실, 그다음에 일반인이 간병하는 문화, 그리고 방문객들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상시로 출입할 수 있는 이 문화 속에서는요. 네. JCI 측에서조차도 이거는 감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미 전제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단순하게 뭐 국제 인증만 가지고서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전제로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응급실에서 열이 나는 환자, 의심되는 환자가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환자를 케어했던 그 직원은 그것이 그 병원 내 직원이든 아니면 용역업체 직원이든 그 누구든 간에 철저하게 함께 관리가 됐어야 된다는데 그게 좀 잘 못됐다는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 인증을 받은 병원들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겠죠. 네, 저 또한 감염 예방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런데요. 아직도 사실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병원 내 감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대부분의 병원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인증 이거를 한 5, 6년 정도 해본 그런 경험자고 그 관리 책임자였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네. 예. 사실 늘 불안불안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터진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스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네, 계기가 되기를 그럼요. 바라봅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전 고려대병원 적정질관리위원장 박종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